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지난 25일 캐나다 전국 4곳에서 연방의회 보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퀘벡에서 1곳, 매니토바에서 2곳, 온타리오, 토론토 1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선거 결과 양상은 연방자유당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2015년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의 집권 전망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토론토 센터 지역구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밥 레이 자유당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자유당 텃밭입니다. 투표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자유당 후보가 48%의 지지도로 낙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장악해온 매니토바주 브랜던 수우리스 지역구는 자유당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지지도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포럼 리서치에 따르면 자유당이 이번 보궐선거구 4곳 중 3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 센터와 몬트리올 보라사, 매니토바 브랜던 수우리스 선거구에서 자유당 후보들이 집권 보수당과 신민당 후보들을 최소한 10%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유세 지원에 나서며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브랜던 수우리스 지역구에선 자유당 후보가 지지도에서 보수당 후보를 14% 앞서고 있어 보수당의 아성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자유당이 낙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년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캐나다 정가의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해 BC주 정부의 말바꾸기가 벌어졌습니다. BC주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최근 BC 하이드로의 전기요금이 앞으로 25.5%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시설 교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BC 하이드로의 전기 요금이 앞으로 5년간 25.5%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에너지자원부 빌 베넷 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10년간 BC 하이드로의 낙후한 시설들을 교체 및 개선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넷 장관은 2년간 15%가량 인상될 것이며 그 다음 3년 동안 10.5%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밝힌 내용은 현재 측정된 최소한의 인상률로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장관은 BC주 정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하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주정부가 BC 하이드로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수입 20억 달러가량을 축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넷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0월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BC 하이드로의 26%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향후 3년 안에 전기요금을 26% 인상할 것이라는 BC 하이드로사의 내부 문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BC 하이드로의 직원 중 45%인 무려 2,600여 명의 10만 달러 이상의 고연봉과 호화로운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 방만한 비용을 전기료 인상을 통해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클락 수상은 전기료 인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하이드로가 요구한 26%를 수용하기보다는 조직 자체의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해 최대한 인상분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빌 베넷 장관은 이 같은 클락 수상의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BC주 정부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납세자연합의 조던 베이트만 BC 지부 회장은 클락 수상이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거센 반발과 저항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민당의 에너지 담당인 존 호간 씨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BC 자유당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며 총선에서 표를 준 유권자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BC 하이드로는 26페이지에 달하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 교체에 약 10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6%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캐나다 평균 유가도 하락세입니다. 게스버디.com의 27일자 발표에 따르면 당일 캐나다 평균 게스 가격은 1.23달러로 약간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 뉴욕은 1달러 선이며 기타 미국 지역은 90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약 20% 이상의 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등 대도시는 27일 캐나다 평균 가격보다 높은 1.27과 1.25달러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과 내년 초까지 가스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서 캐나다 평균 1.15달러에서 1.20달러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1.23달러보다 약 30%에서 50센트 하락한 가능치를 추정하게 합니다. 27일 현재 평균 기름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알버타로 기준일 평균 1.09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1.27달러, BC주 밴쿠버는 1.25달러를 기록하고 아버츠포드와 빅토리아는 1.17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1.30달러 이상을 오르내리던 것에 비하면 많이 하락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계절적 요인도 있지만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가의 가늠치로 여겨지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가격이 지난 8월 이래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여름철에 110달러에서 91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유가의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14년도에도 생산량 증가와 미국의 국제 수요의 하락으로 유가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유가 하락의 효과는 국경 너머 미국에 비해서는 적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가스 가격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면 현재 리터당 평균 89센트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1.25달러 이상 지불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들은 최근에 국제 유가 하락의 혜택은 없이 계절적 하락만 느끼는 상황입니다. 캘거리의 한 현대자동차 딜러가 대형 세단 제네시스를 한 대 사면 액센트를 덤으로 끼워준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은 이 프로모션은 딜러의 자체 행사라며 모든 지역에서 현대차를 그렇게 팔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6일 자사의 프리미엄 대형 세단 제네시스의 신형 제네시스 DH를 출시한 가운데 캐나다 캘거리에서 구형 제네시스와 액센트를 묶어 파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신형 제네시스 DH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25일 다양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네시스 사시면 액센트를 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속에는 현대차 캘거리 지역의 한 딜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영어 전단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전단지에는 2013년 제네시스 세단 구매 시 2013년 액센트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 문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전단지에 적혀있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를 보낸 딜러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영업하는 딜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캐나다 법인 관계자는 해당 프로모션은 딜러의 개별 권한이라며 제네시스 구매 시 액센트를 덤으로 준다는 프로모션은 현대차 캐나다 법인의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순간 홈플러스 온 줄 알았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비싸게 팔면서 해외에서 싸게 파는 현대차를 비난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한편 현대차 북미법인은 최근 제네시스 V8 5.0 모델의 미국 소비자 권장 가격을 기존 47,400달러에서 10,000달러 내린 37,000달러에 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35,200달러 수준이었던 V6 3.8 모델은 30,000달러 미만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파격 행사는 모델 변경을 앞두고 재고 소진을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BC주 아동 5명 중 1명이 빈곤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2011년을 기준 아동 빈곤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BC주가 지난 2010년에 이어 캐나다에서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납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조사된 이 수치에서 BC주의 아동 빈곤율은 18.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최고 수치인과 동시에 2010년에 14.3%보다 상승한 것으로 아동 빈곤율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BC주 아이들 5명 중 1명이 빈곤 속에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 수는 대략 15만 3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아동보호단체 퍼스트콜은 BC주 정부가 캐나다의 타주들과 비교해 아동 빈곤에 관심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빈곤 아동 중 절반은 광역 밴쿠버의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다며 일자리 기회가 높은 도심 지역에서 빈곤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여름 노숙인들의 집단 주거지에 닭 배설물 등의 오물을 버려 논란을 빚었던 아버츠포드시가 노숙인들과의 갈등 상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모여있는 집단 거주지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알버츠포드 주빌리 파크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노숙인들에게 아버츠포드 시당국이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노숙인들은 거부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여름 이 지역에 닭 배설물을 버리면서 노숙인들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에버츠포드시는 이 지역에서 반복되는 각종 폭력과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주빌레 파크의 노숙인들에게 퇴거를 명령한 것입니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 모든 노숙인들에게 공원을 비우라고 지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공식 퇴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벤만 에버츠포드 시장은 이곳에서 불법 약물 복용이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며칠 전에는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바로 지난밤에는 매우 심각한 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옹호자 베리 쉔츠 씨는 주빌레 파크의 노숙인들은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며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시 당국이 단 한 번이라도 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기를 바란다며 그러지 않고는 시청 측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에버츠포드시와 노숙인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노년층 빈부격차와 여성 빈곤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층 빈곤율 상승은 노령화되고 있는 캐나다의 새로운 문제로 심각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캐나다의 노년층 빈곤율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의 노년층 빈곤율은 7.2%로 이는 34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며 이 수치는 34개국 평균인 12.8%보다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사이 34개 가입국들의 노년 빈곤율이 대체적으로 하락한 것과 달리 캐나다는 무려 2%가량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이 이들의 총 소득과 비교해 39%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ECD 가입국 평균은 59%로 캐나다 노년층의 상당수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은퇴 후 생활이 겨우 녹록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년층 빈부 격차는 특히 남성과 여성 차이의 격차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가 제시한 리포트에는 이혼을 하거나 남편과 사별한 노년 여성들의 빈곤율이 눈에 띈다며 이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을 염두했을 때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등의 주 정부가 시니어 연금을 늘리도록 연방정부에 건의 중이나 연방정부 재무부는 경제 불황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연금 대상 나이를 만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해 2023년부터 적용함으로써 향후 노년 빈곤율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길어진 평균 수명으로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웹사이트 워크스코어가 캐나다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시로 밴쿠버를 선정했습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의 각 주요 도시들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78점을 얻었습니다. 71.4점을 얻은 토론토와 70.4점을 얻은 몬트리올이 그 뒤를 잇따랐습니다. 밴쿠버 내에서는 96점을 얻은 다운타운이 가장 걷기 좋은 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94점을 얻은 웨스트 엔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93점을 얻은 스트라스 코나가 3위에 자리했습니다.
연쇄 성폭력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UBC 대학이 여학생들에게 아직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추가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많은 여학생들이 안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아직 가해자가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한 밴쿠버 경찰은 이후 100여 건의 제보를 받았으나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대마초 흡연과 같은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인공 대마초가 일부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다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즈스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캔디 모양으로 포장돼 패키지당 $10에서 $20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다운타운 일원의 편의점에서 문제의 인공 대마초를 압수했으며 토론토 북부 욕지역 경찰도 일부 편의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로 미성년자들이 주로 찾고 있다며 대마초와 같은 환각 상태를 일으키고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보건성은 이 제품이 대마초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현행 마약 규제법상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이 제품을 구입해 흡연하다 뇌와 폐 질환을 겪고 있어 일부 주정부가 이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혹시 BC 지역에서도 이런 제품이 없는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찬 주 밴쿠버 총영사가 광역 밴쿠버 지역 한글 학교장을 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25일 진행된 오찬 자리에는 이들 한교 학교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기천 총영사는 한국어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한글 학교장들을 격려하며 우리나라가 발전할수록 필연적으로 동포들에 대한 한글 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글 학습은 학생들 본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글, 한국문화, 역사 교육을 통해 동포 2세, 3세들이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밴쿠버 한국어학교, 광립한국어학교, 대건 한국어학교 등 밴쿠버 지역 대부분의 한글 학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CNN의 인터넷판 아이리포트에서는 최근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기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종북으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번 파리 시위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의 웹뉴스 커뮤니티 토픽스에 링크되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박찬신 원로 신부의 일부 발언을 빌미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 보수 언론, 보수 단체들이 메카시즘과 종북 몰이에 총 공세를 펴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CNN과 토픽스가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의 위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가별 인적자원 경쟁력 순위에서 캐나다가 11위, 한국이 28위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이 26일 세계 최초로 발표한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 의하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가 뽑혔으며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은 9위, 캐나다는 11위, 프랑스는 20위, 한국은 28위로 비교적 높은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국은 총 103개 국가입니다.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는 국가가 인적자원을 생산, 보유, 유치 능력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사업 환경과 교육, 생활 등 6개 분야 48개 항목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미주 뉴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고 LA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는 미국 대학 능력 시험 SAT 시험에서 만점을 맞은 한인 여학생을 소개했고,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는 6.25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기금 모금 골프대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밖엔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 소식을 신소라 JTB 인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중앙일보에 따르면 웹사이트는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이용하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웹사이트에는 낯뜨거운 내용은 물론 성매매 정보까지 버젓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 시 성인 인증 과정이 필요 없고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별명,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의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 사이트는 회원끼리 성매매 경험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LA 한인타운은 물론 LA 내 각 업소, 스튜디오 시티, 오렌지 카운티, 라스베이거스, 뉴욕 등 언급되는 지역에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회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매일 수건의 정보가 업로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꽤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불법 성매매 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문자 메시지 등을 무작위로 보내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노출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의 불법 성매매가 증가 추세라는 것이 수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난 8월에는 LA 일대에서 한국인 여성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의 동향 파악과 조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LA 한인타운 아파트를 중심으로 10개 이상의 성매매 업소들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수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매매는 LA 한인타운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여학생이 SAT에서 2,400점 만점을 받아 화제입니다. 뉴욕 중앙일보가 소개한 주인공은 뉴욕 소재 헌터 칼리지고 11학년인 김재현 양으로 김 양은 이달 2일 치른 SAT에서 독해, 수학, 작문 과목에서 각각 만점이 800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10학년이 끝난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4개월여 동안 준비한 김 양은 지난 10월 치른 첫 번째 SAT 시험에서 높은 점수인 2,260점을 받은 가운데 두 번째 시험에서 만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만점의 비결에 대해 김 양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으며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SAT는 유형을 파악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 등을 통해 연습을 많이 하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것을 정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양은 학교 공부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방과 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숙제이며 중간에 바이올린 연습 등을 한 후에도 꼭 꼼꼼히 숙제를 챙긴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 양은 부모님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리더가 되라는 조언을 자주 한다면서 이 같은 가르침이 공부 등의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에 걸림 예정인 6.25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작 기금 모금 골프 대회가 지난 23일 데이비스 한국어 문화학교 주최로 열렸다고 지역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와일드 홀스 골프 코스에서 열린 대회에는 20여 명이 참가, 670달러의 기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날 대회 수익금 전액은 한국전 기념재단에 전달될 예정으로 이 기금은 6.25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작에 쓰인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곳곳에 새로 설치된 100대의 교통 단속 카메라가 단속을 시작했다고 워싱턴 중앙일보가 교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작동 중이던 197개의 단속 카메라에 100대가 더 추가되면서 총 300대에 가까운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서 작동 감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